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빚쟁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쟁이들이 빚을 갚는 방법, 그리고 빚쟁이들이 망하는 모습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빚쟁이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간 사료를 먹으면서 앞으로 빚을 갚아야 되는 상황에 처해질 겁니다. 인간 사료가 뭐냐? 게사료 이럴 때는 이제 게사료는 이제 되게 벌크로 되어 있는 되게 커다란 포장지 안에 들어가 있는 말 그대로 이렇게 사료죠.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되게 커다랗게 되어 있는 뭐 건빵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되게 싼 이제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은 뭐 되게 편의점에 되게 싼 이제 도시락들, 저가 도시락, 2,000원대 도시락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이제 연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투잡, 쓰리잡, 포잡 이렇게 하면서 뭐 배달 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뭐 물건 판매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하면서 이제 넉넉하게 사는 게 아니라 되게 허덕이며 사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뭐 그들은 이제 뭐 편의점 도시락이나 뭐 김밥, 뭐 삼각김밥 이런 것에 이제 만족하면서 살게 될 것이고,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뭐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뭐 얘기 나누는 것조차도 되게 사치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뭐 친구 모임, 뭐 술자리, 뭐 이런 것들 근처에는 못 갈 것이고, 거의 인간관계 자체를 이제 포기해야 될 겁니다. 뭐 옷 사 입는 것도 없고, 이제 옷을 샀는지 기억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예. 뭐 패스트푸드 위주로 이제 먹게 될 거고, 왜? 그게 제일 싸니까. 그리고 뭐 야채, 채소에 뭐 고기 구워 먹는 일은 아예 생각도 못할 거고, 그 마트에서 행사하는 품목들 미리 체크해 놓고 한 번에 사서 이렇게 최대한 뭐 식재료비를 뭐 아끼는 쪽으로 이제 가야지 않겠냐라는 거죠. 일본이 그렇게 산다고 해요. 일본은 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주변에 있는 편의점들에 대한 행사 품목들을 다 깨고 있는 거죠. 왜? 그래서 하루에 자전거 타고 가서 이제 여러 곳을 이제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가장 싸게 이제 구매하는 걸 인제 제1의 원칙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왜? 지난 20 년, 30년 동안 수입이 늘지 않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제 그렇게 이제 특화가 된 거죠. 그런 것처럼 빚쟁이들은 '그보다 더 심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그들이 그러면은 경제적인 노예의 신세를 벗어날 수 있냐? 물론 벗어날 수 있겠죠. 20 년, 30년 뒤에. 빚을 다 갚고 나면 자기들이 졌던 그 부동산의 가치 또한 영에 수렴하게 될 때, 그때 아마 빚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 긴 인생에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렇게 좋은 시절은 이제 거의 다 간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거죠. 뭐 뭡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못 견뎌 가지고 자살하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인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죠. 뭐 지하철에 뛰어든다, 뭐 버스에 부딪힌다,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사회 공공시설에 이제 피해를 끼치면은 그 피해 금액만큼을 산정해 가지고 유족들한테 다 매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조차도 사람들이 많은 데서 못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일본에 무슨 숲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후시지마 뭐 후지산 근처의 숲인가 뭐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거기는 뭐냐, 사람들이 조용히 거기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자살하는, 그래서 거기를 자살의 숲이라고 뭐 이렇게 부를 정도라고 하는 거네요.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뭐 참 심상치 않은 거죠. 지금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이고 빚이 최극도로 올라가 있고 부동산 아파트 빌라 가격은 호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 있는, 거의 거품이 60% 70%까지 끼어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가격을 진짜 제값이라고 생각하고 무리하게 들어갔던 사람들, 빚을 지고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뭐 요즘에 신혼부부들도 빚쟁이로 시작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해요. 어 뭐 남자 여자 둘이 합쳐 가지고 뭐 연봉이 뭐 8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되다 보니까 되게 여유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빚을 내 가지고 좀 여유롭게 이제 살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는 거예요. 뭐 그러면 거의 뭐 출산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해서 이제 같이 이제 대출을 인제 갚는데, 뭐 겉으로는 되게 우아해 보이고 멋있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대로 각각 빚의 무게를 떠안고 각자 어 은행들한테 뭐 이자나 아니면 원리금 상납을 하고 인제 시작하게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400만 원 실수령으로 받는다고 치자고요. 그 400 이면 800 이면 되게 큰 돈이에요. 근데 뭐 한 300만 원 정도를 이자하고 원금으로 낸다고 치면, 그래 뭐 400만 원, 800만 원에 300만 원 빼면 500만 원으로 살 수 있겠지. 가능할 수 있죠. 근데 그게 1 년, 2 년이 아니고 20 년, 30 년을 그렇게 산다고 하면 참 정말로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뭐 요즘에 뭐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비율이 뭐 40% 50%가 육박한다고 해요. 이게 되게 심각한 수치인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빚을 너무 많이 내서 시작하다 보니까는 애를 낳을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빚 내는 걸 너무 쉽게 만들어 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뭐 20대 30대 청년들에게 뭐 저금리로 빚을
너무 쉽게 이용해서 뭐 레버리지 이용할 수 있겠다. 뭐 전세 자금 대출을 해 주겠다. 뭐 저리로 뭐 생애 최초 뭐 담보대출 해 주겠다. 뭐 요렇게 해 가지고 되게 걸려들게 한 거죠. 뭐 참 씁쓸한 거죠. 이들이 정상인가 아니면 문제가 있나 아니면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그런 기득권과 뭐 이 사회 자체의 체제가 문제가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정도인 거죠. 시작할 때 단칸방에 시작해 가지고 아주 작게 시작하는 게 참 하면서 조금씩 넓혀가는 게 안전한 거지. 그렇지 않고 생활 규모를 어 현재 수준보다 현재 분수보다 좀 더 좋은 상태로 이렇게 딱 정해 넣어 버리면 사람이 쪼끔만 내려가도 망했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리고 참 사람의 씀씀이가 늘리는 건 쉬워도 줄이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눈높이가 한번 높아지면은 내려가기가 정말 어렵다라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시중금리가 뭐 12월 말 넘어가면 뭐 6% 인제 돌파할 거다고 하는데 올해 6% 돌파하고 내년에 8% 넘어가고 내후년에 10% 넘어가면 빚진 사람들은 정말 인생이 지옥 같을 거라는 거죠. 그냥 마음 같을 거고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엄청 실생활에 매일같이 사방에서 이제 압박으로 들어오면 아마 정말 버티기 힘들 거라는 거죠. 견디기 어려울 거라는 거죠. 세상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고 드라마처럼 우아하지 않다라는 걸 아마 그들이 지나고 나면 이제 느끼게 될 거라는 거죠. 참 씁쓸한 거죠. 뭐 빚쟁이 삶은 뭐 처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이 있으면 우아롭고 여유롭게 살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그냥 미치는 거죠. 비굴하고 비참해지고 어쩌면은 어떨 때는 뭐 범죄 하수인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최근에 보면 뭐 비트코인 관련해 가지고 비트코인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관련해 가지고 그 알바 이렇게 고수익 알바 10만 20만 줍니다 이래 가지고 가서 피해자들한테 돈 받아 가지고 수금책 입금할 수 있게끔 시키는 그런 일들도 막 시키잖아요. 그런 거에 뭐 연루 안 된다고 누가 장담을 합니까? 빚쟁이 되는 순간 위험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도치 안 그래도 도치에 사기와 각종 이렇게 뭐 안면몰수, 뒤통수 뭐 이용하는 뭐 그런 되게 나쁜 놈들이 많아서 세상을 사는 게 쉽지 않고 힘들고 위험할 수 있는데 빚을 지면 그런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라는 거죠.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빚은 갚아야 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끔 각오하고 다짐하고 살아야겠다라는 거죠. 뭐 조심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무섭다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뭐 제비, 뭐 꽃뱀 그리고 뭐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하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이용해 가지고 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 만화 뭐 카이지 같은 거 보면은 눈앞에서도 뒤통수치는 사기꾼이 나타나는데요. 너도 나도 다 약자고 같이 피해 본 사람이니까 뭐 그러냐 이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악용하는 거죠. 염치도 없는 거죠. 추락한 사람들이 갖는 보통의 추락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마음가짐이더라고요. 그런 빚쟁이들의 삶, 노예의 삶은 죽을 때까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염치도 없어지고 예의나 올바름이 없어지는 거죠. 뭐 그래서 당장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등쳐 먹어야지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빚지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만이 자유인이고 그렇지 않은 빚쟁이가 되면 일하기 싫어도 노년에 폐 주어야 되고 허드렛 일을 하든 멸시를 당하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갚아야 되는 빚과 이자가 있기 때문인 거죠. 부당함에 대응하지도 못하는 거죠. 간썰게 다 버리고 철저하게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빚지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거저 얻어지는 큰 보상은 없다. 그걸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 영상의 주제입니다. 빚쟁이들의 삶, 그리고 빚쟁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빚지지 않고 살아가게끔 정말로 각오하고 다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영상을 통해서 제 스스로도 해봅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